안녕하세요. 진정 토크입니다.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대학교의 서균열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해봤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탈원전 이 정책,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가 실제와는 어떻게 다른지 오늘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15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만에서 전체 가구의 64%, 그러니까 이 국가의 64%가 셧다운되는 어마어마한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한 사람의 실수로 그 가스 화력 발전 단지에 가스 공급이 2분간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된 참사였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지금 우리 국가가 돌아가고 이 원활한 전기 공급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가스 화력 발전이라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그렇게 대체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상당한 안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서울대 원자력 핵공학과의 서균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잠깐 대만 사태를 얘기를 했는데, 원전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결국 대만도 내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지었던 것까지 멈추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돌아가고 있었으면 아주 우연찮게도 그 부족한 용량이 정확히 4기가와트니까 원전 4기, 5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돌고 있었으면 또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돌고 있었으면 또 LNG에서 이런 사고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연령 비연령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원전이 돌아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것도 우리가 반면 교사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지난 17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근데 거기에서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이 수년 동안에 한꺼번에 원전을 없애는 그런 이 급속한 탈원전인데, 우리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전을 수명이 닿으면 하나씩 그냥 문을 닫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유럽이나 서구에서 진행되는 탈원전에 비해서 대단히 완만하고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지금 탈원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변명 같은 소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문제의 본질을 조금 흐리는 논조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독일이 물론 2022년까지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점에서는 맞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데 독일은 20년, 정확히 28년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국민 전체 차원에서. 우리는 그 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28년 고민 다음에, 그리고 2022년까지 이게 됐는데, 우리는 일개 대통령, 물론 후보 시절이지만은 공약 하나 가지고 그냥 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60년 있다가 하나씩 다 사라지겠지만,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이 앞으로 60년 더 사시고, 그리고 정권이 60년 동안 연임 중임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절대 한 번도 보수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그런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지금 보세요. 신고리 오르고기 벌써 일단 어쨌든 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순식간입니다. 독일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국민투표 여러 번 하고,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2079년에 가면은 멈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조금 흐트러진 거죠. 핵심을 비껴가서 교묘하게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게. 그렇죠. 네. 근데 그 지금 말로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 원전은 수명이 60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번에 가동된 것을 나중에 이제 셧다운 시키는 데는 60년 후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60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건설되는 걸 중단시켜서 발생한 손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신고리 오류 같은 경우도 말이죠. 우리가 네. 아직 국민투표, 국민 전체 의견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저도 공론화 기간 동안에 멈추지 않아도 됐을 거라 이거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들어간 매몰 비용 생각하면은 1000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걸 먼저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60년 이후에 하는 거는 정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정말로 이 진보 정권이 말이죠. 60년 동안 계속 이어간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문재인이 그때까지 살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지 못할 거고요. 네. 그렇죠. 2079년이면은 네. 저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그 신고리 오리코기 중단 여부가 이미 공론으로 띄워놓고 나서 네. 탈원전이라고 먼저 띄우는 것도 이게 지금 그 말하자면 환경론자, 자기들의 지지 기반인 환경론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빚갚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먼저 탈원전 선포하고 핵기술 산업을 건드리냐 이거죠. 그 탈원전은 원전이지만 핵기술 산업은 우리 기술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죠. 그 이제 여기에 철학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게 그 한쪽의 의견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고요. 에너지 혼합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원자력, 석탄, 가스, 천연가스죠. LNG요. 석유 이런 것에 비해서 신재생이 분명히 아주 적어요. 그건 늘리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근데 그걸 늘리고자 하니 간헐적이고 날씨의 영향을 받으니까 뭔가 받쳐주는 기저전력이 있어요. 그걸 이제 LNG로 하겠다.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신재생하죠? 저탄소 문제, 탄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죠. 이걸 한 겁니다. 네. 그런데 LNG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탄소가 더 나올까요? 덜 나올까요? 더 나오게 훨씬 되죠. 더 나오죠. 그래서 네. 적어도 LNG가 아니니까 그건 어느 나라가 보다도 마찬가지죠. 할 수 없어서 임기응변으로 일본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역 적자가 됐고 독일도 쓰고 있고 독일은 석탄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는 석탄이 없으니까 LNG만 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쌉니다. 셰일가스 앞으로 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돈 많은 나라가 하는 것처럼 수입해다가 이게 그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원자력, 신재생 같이 가야 되는 에너지지 서로 배척하는 에너지는 아니다. 근데 지금 배척하고 있어요. 원자력은 나쁘고 신재생은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제 거기 진짜 문제가 있는데요. 네. 발전 단가는 환경론자가 아니라 분명히 원자력하고 비슷해질 겁니다. 원자력은 올라갈 일만 남았고 신재생 내려올 일만 어디가 만나는 시점이 아마 2, 3년.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뭘까요? 과연 그 설비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있느냐? 우리는 좁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전 한 기를 신재생, 특히 이제 태양광으로 한다면은 60제곱킬로미터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골프장 60개 면적이거든요. 자, 근데 그게 10개면 600개죠. 근데 20개 정도, 골프장 1200개를 우리 남한 땅에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글쎄요. 그만한 면적이 있어야 태양열 발전이 가능한 태양광이 거죠? 가능합니다. 그 원자력 발전 몇 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20기를 만약에 전부 태양광으로 하겠다 하면은 골프장 120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요. 자, 그럴 때 평지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태양광 할 건지 아니면 농사를 지을 건지 아니면 주택
산업용으로 쓸 건지 이런 기회비용을 또 따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넘어야 될 게 이제 환경 규제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산을 밀어야 되고 평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환경 훼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올 것이고, 자 그래도 할 것이냐?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도 좋은데 지금 벌써 결정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 2030년까지 20%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시설이 원전 시설의 3배쯤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24시간 가동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하루 24시간, 4시간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필요한 거에 6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200개가 아니고 2000개 골프장 말이죠. 물론 해상에다 한다고 하지만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은 또 다시 이제 환경 파괴가 되니까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게 된 것이죠. 그 엄청난 공사비. 네. 그거를 또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냐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사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에서 수준은 많은 사고, 우리 고속도로 하면서 많은 사고, 인명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신재생이 결코 구세주는 아닙니다. 너무 장밋빛이에요. 이게 세상이 끝인 것처럼 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좋은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는 싫든 좋든 원자력과 신재생, 태양광, 풍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은 하나를 위해서 다른 걸 배척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 아까 대만에서 벌어졌던 그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그 원자력에서 어떤 한 직원의 실수로 해서 참사가 빚어질 확률, 또 대만 사태처럼 뭐 가스 LNG로 인한 그 화력 발전에서 그런 사고가 빚어질 확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서로 반면 교사를 해야 될 게 원자력은 원자력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형 원전이 같이 있다가 무너지면은 안 되는, 보통 원전이 6기가 4기가 한꺼번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한 기 정도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는데 LNG가 폭발하는 것도 사고일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수입이 안 되는 것도 사고일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결국 인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는 원자력 발전소나 LNG 발전소나 마찬가지였다는 걸 이번에 네.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중앙집중적 이런 전력망도 있지만은 분산형도 같이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뤘을 때 우리가 이런 그 국가 대장전을 피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죠. 그 가스 LNG 화력 발전에서 이런 인재가 발생할 확률이 사실 원자력은 이제 한번 되면 완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이런 인사사고가 날 확률은 원전 쪽에선 더 낮은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멈춰 LNG보다는? 있는, 그렇습니다. 신고리 5, 6 같은 경우에 네. 운전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저항성 있는,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원전을 없애고자 한다면은 신고리 5, 6부터가 아니고 오래된 것부터 그렇죠. 없애는 게 맞다. 신고리 5, 6은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 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앞에 것부터 걷어내는 게 맞습니다. 왜 뒤에 걸 걷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수급하다고 말로는 지금 그 문재인이 그 100주년 기자회견에서 말로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수명이 다한 것부터 없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수십 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신고리는 수명이 다해서 문 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 이제 그 들어보면? 논리 상충이 있는 것이, 만약 그게 네. 맞다면은 신고리 5, 6은 벌써 첫 삽을 떴기 때문에 가는 게 맞고요. 네. 자, 그럼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월성 1호기가 첫 번째 올라오겠고요. 조금 있으면 고리 2호기, 또 월성 2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닫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짓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원이 아무 손을 쓰지 않더라도,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사흘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 사흘 동안이면은 다시 원상 복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LNG는 그런 능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고장이 났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이 탈원전으로 정말 가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앞에 갔던 원전부터 하나씩 닫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게 순차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고리 5, 6호기 같은 맨 초입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최신형 원전을 닫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리 2호기나 3호기를 먼저 닫는 게 저기 명분에도 맞고 신뢰에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 23일에 그러니까 17일 문재인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20 네. 며칠 뒤에 23일에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수라는 분들이 300여 명이 네. 신고리 5, 6호 공사 중단을 공론화하자. 그리고 문재인의 이 정권의 그 탈원전을 찬성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네. 무슨 토론을 하자. 네. 끝장 토론하자. 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분들은 그 소식은 들으셨나요? 일단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핵 전문가들인가요? 핵 전문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탈핵을 주장해 왔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탈핵 교수 모임의 그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이거는 전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이번에 아마도 저도 2차에는 서명했지만은 그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교수 400여 명의 서명이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으로 좋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반 합 이제는 이제 합으로 가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신재생에 대한 그 장밋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과연 원자력이 고리록이 보세요. 거기서 이제 물론 고장 많이 났습니다만은 사람은 안 죽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가습기로 1000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차원은 다르지만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끝장도 좋고 맞장 토론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국민 앞에서 한번 그 합의, 어떤 합에 도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이미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이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 반대 선언을 하셨던 그 400여 명의 그분 교수님들, 네. 그 교수님들은 사실은 에너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찬성한다, 끝장 토론하자라고 튀어나온 이 교수 300여 명은 사실은 전문가 그룹은 아니란 말이죠. 그 나름대로 전문가지만은 적어도 기술자들이 아닌 분들이 네. 많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집단에는 저를 포함해서 공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그 인문사회적 네. 환경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토론은 아마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평행선을 긋지 않을까. 기술자끼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하신 분이 나오면 그렇죠. 그때는 끝장 토론이 의미가 있어요. 제가 좀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하면 네. 걱정되는 게 이 공대 교수님들이 말빨이 그 인문사회 쪽의 교수들의 말빨을 못 당하면 어떡하나. 당연히 그런 결과는 예상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자면은 네. 그런 점에서는 물론 시작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한다면은 같은 공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기술을 보고 하자. 이거는 그 찬반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선하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거는 착하고 어떤 건 나쁘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판단을 흐리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 국민께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은 어떤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표 공약 때문에 반핵 탈핵을 지금 실행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잡지 않으면 다음 정권의 짐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하자면은 물론 이 정권에서는 전값 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르면 다음에 더 크게 튀어나오겠죠. 결국 25%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배일 수도 있고요. 자, 이거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절망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끝장 토론이 필요한 것인데 부디 인문사회하고 공학의 대결이 아니고 공학 대 공학. 왜냐하면 태양광이 풍력이 환경론자가 구해줍니까? 아닙니다. 기술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끼리 이야기를 해서 서로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상생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환경론자들이 주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환경론자 중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걸 그러니까 발목만 잡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소위 그린피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전부 득세를 하면은 멈추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는 누가 치를까요? 국민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신재생은 아직 우리가 찾는 인류의 궁극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수소에너지가 그 다음 핵융합이 기다리고 이런 그 궁극의 에너지가 오기 전까지 징검다리라는 거를 먼저 인지해서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 혼합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원자력에서 LNG에서 석탄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신재생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에너지 전환이 2100년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79년도 너무 성급한 겁니다. 2179년이면 맞아요. 근데 2079년이면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죠. 2179년이라. 맞습니다. 그때 까마득히 먼 수소 미래인데. 에너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20번 이상 바뀌었겠죠. 그때까지 과연 우리가 탈원전은 아닐 수도 있죠. 다음 정권에서 바뀔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정권이 선례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 투표 없이 그냥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정권이 다시 원상복귀하면 그때 그 손해는 누가 볼까요? 문 대통령 아닐 겁니다. 지금 정권도 아닐 거고요. 우리 국민입니다. 주민이고요. 결국 100년 대결하는 것이죠. 네. 우리 이 원자력 그리고 전기와 관련된 산업은 정말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우리가 굳건하게 만들어 가야 될 중요한 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몇십 분 만에 수십만 명이 걸려 있는 이 프로젝트를 중지시켜버리는 이런 몰상식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독일이 아까 말씀하실 때 독일이 이제 28년 거의 30년 가까운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이제 22년까지 원전을 마무리한다. 완전 퇴출시킨다라고 이제 플랜을 짜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불과 한 4년 남았거든요. 5년 남았죠. 5년 정도.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독일이 다시 이걸 재고하고 있다고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의 그 환경 여건상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계속해서 일기가 안 좋다든지 뭐 비가 계속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충분한 전기 공급에 차질을 빚으니까 그냥 원전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거를 우리가 검토하자 이런 게 정말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독일은 지금 30년 동안 준비했다가 이걸 지금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치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미국이 걸었던 전철입니다. 혹시 기억하겠지만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야말로 풍력, 태양광을 주창했습니다. 탈원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중임한 다음에 후반부부터는 원자력에 돌아왔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 가능성 때문에 물론 다른 메꾸기도 있지만은 에너지 저장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많이 나올 때 독일이 2015년 5월 15일 날 전체 전력 소비량을 신재생 가지고 메웠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딱 하루뿐이었죠. 그래서 그때 2015년에 세계가 완전히 들썩들썩했죠. 근데 그 하루, 그 외에는 다시 또 결국은 갈탄,
LNG. 왜 그럴까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저장을 하지 않는 한은 이거는 쓸 수 없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중에 4시간밖에 못 자, 그러면은 18시간은 16시간이죠. 어떻게 네. 되나요? 그거를 해야 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LNG나 석탄밖에 없다. 그러느니 탄소 문제가 있으니 원자력이 싫지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원자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셰일가스가 없습니까? 아니면 사막이 그렇죠. 없습니까? 바람이 없습니까? 했어요. 원자력보다 더 많은 발전 설비가 있는데 전기가 나오는 것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거죠. 그래서 미국 환경론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 마이클 셜렌버그 중 한 사람인데, 결국 아직은 신재생이 아니구나. 이걸 없이 가는 건 너무 사치스럽다. 그래서 싫지만 좋고 싫고를 떠나가지고 원자력 할 수밖에 없다 해서 다시 돌아온 환경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전철을 독일이 가고 있고 우리가 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미국, 독일, 일본도 그랬고요. 일본도 결국 신재생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원자력으로 돌아. 자, 미국, 독일, 일본 다 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진 답안을 먼저 갖고 출발해야죠. 왜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고 하느냐? 독일은 그래도 경제력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지만 우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비 전력이 충분했습니다. 우리보다 2배 넘거든요. 전력 사용량도 약간 1.5배쯤 되는데 설비가 2배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시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란 건 실험하면 안 됩니다. 독일이 한번 실패했으면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사용하죠. 타산지석 반면 교사를 해야지 되풀이할 필요. 대만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대만은 불의 고리에 있어요. 원전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갖지 않으면서 원전을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원자폭탄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만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래서 평화의 원자력을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래서 이걸 이제 평민의 원자력으로 건네줘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영국이 지금 우리에게 원전 지어달라고 요청이 오는 그 시점에서 폴란드가 우리를 기웃거리고 아프리카가 기웃거리는 그 시점에서 논다는 것은 독일하고 대만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가면 되는 것이죠. 안핵. 네. 이게 지금 우리와 그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연 환경적인 면에서 비교해 보면 수십 배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결국은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100% 이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돌아섰는데 그것도 다른 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걸 보고 독일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갑자기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이 우리의 그 기술을 지금 갑자기 지금 거꾸로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정주인 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수출하려면은 거기 그 아주 깐깐한 규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일본 실패했고 프랑스는 도중 하차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통과했거든요. 이제 내년 9월이면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가면은 통과합니다. 왜냐면은 중간고사 전에 전부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하고 프랑스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완전 셧다운한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 기말고사를 못 치르게 되는 건가요? 치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자 짓지 않는 나라의 원전을 절대 사지.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너희 나라에 지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그리고 돈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우리는 그동안에는 두 번째 질문에 떨어져서 이제는 첫 번째 질문에 나가 떨어져 돼 있죠. 근데 미국은 돈 갖고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그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했던 이 소중한 국민의 기술. 원자력을 그냥 토사구팽이라고 하나요? 헌시짝처럼 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수주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본이 가져가게 됐다. 그게 10조짜리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건 이제 굳이 일본이나 네.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중국을 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빈 틈을 남기게 되면은 그 틈을 두 나라가 채우게 됩니다. 네. 하나는 러시아고요. 하나는 중국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일본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러시아하고 중국,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직은 와신 상담을 더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중국이 남아있는데 러시아는 서방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서방 세계 진출. 그러면 이제 중국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중국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프랑스도 있지만 미국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걸 최근에 열심히 베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놓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경쟁 상대에서 벗어난 사이에 중국이 독주를 하게 되겠죠. 지금 10조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국제원자력 기구의 아주 그러니까 아주 최상이 아니고 아주 소규모로 원전을 지었을 때 앞으로 5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하나가 5조 원, 100기를 짓는다는 말이죠. 거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중국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좀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일본의 10조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500조 시장. 물론 원전 해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한두 번 하면은 다 기술자를 패버립니다. 우리가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짓는 거는 스스로 못합니다. 계속 지어줘야죠. 그게 다른 거예요. 해저 산업이 블루오션이 아닙니다. 한두 번 하면 그거는 다른 나라 다 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시장도 500조가 넘습니다. 크게 말하면 1000조인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 500조가 있습니다. 핵무기 공장 못 들어가요. 그러면 500조가 있습니다. 그 500조 시장은 실제로는 5조 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한 번 지으면 그 나라는 독립합니다. 그 저기 레이저로 깎고 갈아내고 하는데 그 뭐 고급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짓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500조 크기는 같지만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익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력을 해체로 돌면 된다. 글쎄요, 해체는 그런 고급 인력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탈원전이 되더라도 뭐 대규모 정전 사태라든지 또는 전기 요금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보시나요? 그건 이제 저물질에도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3배가 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2030년까지 아마도 모든 게 제대로 되고 우리가 부지 확보가 되고 환경 규제가 풀리고 농지 다 풀려진다면 그렇다면 약 25%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약 5만 원 정도 냅니다. 산업용 말고 가정용까지는. 그렇죠. 그게 6만 5천 원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 30%가 올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 붙여요. 우리가 저기 여성분들 또 비만 환자들 다이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기 절식이 필요합니다. 전기를 아끼는 소위 절전이 체질화가 된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가능합니다. 냉방 끄면 되거든요. 부채질하면 되고요. 근데 산업용 우리는 중화학공업이고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전기화되고요. 4차 산업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전기를 아무리 국민께서 아끼더라도 산업을 시설을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로 내몰지 않으면은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기료는 25%가 아니고 30, 50, 그래서 저는 이제 40%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2030년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5만 원 내시는 분들이 7만 원, 8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감내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도저히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지금 정부에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말하자면 연료, 네.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90%가 넘지 않습니까? 95% 넘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갔을 때 수입 대체 효과가 있어서 경제적 효과가 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수입 대체 효과가 날 수 있을 만큼의 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는 데 드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투자금.
그리고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에너지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안 되면은 결국은 화석으로, 결국은 원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석탄도 않겠다, 원전도 않겠다. 그럼 뭘 한다? 가스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야말로 불나비가 불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LNG 올라갈 수밖에, 지금은 굉장히 쌉니다. 셰일가스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 한국이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중동 불안하고요. 가스가 지금 뭐 싼 편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싸죠. 어찌됐든 그걸 사 와야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잘 돌아가고 전력 공급이 안전한 원자력으로 세계 최고 기술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없던 걸 새로 가스를 사 들여와야 되는 거고, 네. 그게 또 북한을 거쳐서 이 가스를 들여오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네. 이것들이 믿을 수 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저 북한이. 네. 쟤네들이 맘만 먹으면 가스 차단하면, 대만에서는 2분 동안 가스가 차단했더니 국가가 거의 셧다운이 되다시피 했는데, 북한 이 집단이 가스관이 지나가는데 자기들이 뭐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잠깐이라도 그거를 파괴한다든지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전에 러시아가 이런 그 허위를, 그렇죠. 네. 결국 러시아께 온다는 건데요. 묻혀놓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공급 중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폴란드라는 나라가 없는 살림이지만 왜 원자력을 하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정말 그러니까 사실 송유관이죠. 거기 북한을 통해서 온다면은 김정은은 핵폭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잘라버리면 남한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안보를 맡길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선샤인이 아니라 문샤인이라고 합니다. 달빛 정책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달빛도 가려지면은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만 가지고 가는 거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세월호가 아닙니다. 세월호하고 원자력 같은 걸, 원자력 발전소는 거쳐 끼어서 가는 거거든요. 배가, 큰 배가 있는데 거기 우리 국민을 싣고, 자 우리는 바람하고 햇볕만 있으면 갈 수 있다. 대양 한가운데 갔습니다. 해가 가려졌어요.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죠. 그때 가서 누가 누구를 원망할까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2079년까지니까 성급하지 않다. 이거는 도대체 그 논리가, 그러니까 이 왜곡하는 것이고 정술가 흩뜨리는 것이죠. 2079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자력 없이, 석탄 없이 신재생으로 과연 갈 수 있느냐를 지금 따져보고, 그리고 괜찮다면 탈원전, 탈석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투표했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정부가 꼭 민주당일까요? 아니면은 진보주의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79년을 장담합니까? 지금 이런 그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과 네. 그다음에 수십만 명의 그 고용이 달려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국민들의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차라리 의견을 들으려면 다 들어보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아니면 이렇게 인문사회 쪽의 교수들이 떠들어가지고 네. 그 이론만 가지고 떠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미국이 처음에 그 환경주의자들이 국가 정책을 끌어가려고 해서, 그래서 민주당도 일단은 신재생을 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원자력 왔는데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말자. 그래서 기술자끼리 만나서 토론하자. 환경론자도 아니고 인문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기술자끼리. 그러니까 원자력도 있고 신재 다 있겠죠. 석탄 화력도 있고. 그렇죠. 기술자끼리 만나서, 그리고 시민, 시장에게 그 선택의 권한을 드리자. 그래서 시장에서 저절로 도태되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시장이 저절로 맞지 않는 것은 도태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정부가 이념 문제 가지고 도태를 하려고, 이게 성급하다는 것이죠. 네. 이건 아닙니다. 시장이
물리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시장에게 맡기자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혼합, 에너지 믹스란 말을 하는 거죠. 혼합시키자.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 전환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에너지 전환은 벌써 그 단계를 건너뛰었죠. 그래서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단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데요. 끝으로 지금 저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사실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정권에 계속 그걸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는 없고요. 네. 끝으로 그냥 여담처럼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갖지 않으면서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다. 맞습니다. 유일한 나라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북한은 원자력 발전은 없고 핵무기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핵무기 기술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원자력이 있으면 핵무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무기 기술로 원자력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네. 이거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성질이 아주 급한 게 폭탄이죠. 100만 분의 1초에 다 네. 종료. 이거는 18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60년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게 하려면 안전 기술이, 원자력은 안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핵폭탄은 안전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터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우리도 50년 가까이 접어듭니다. 한 번도 대형 사고는 없었어요. 물론 고장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사고 고장은 다른 겁니다. 물론 후쿠시마 때문에 우리 걸 잠궈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억울하죠. 지진 때문에, 근데 지진 때문에 망한 원전은 없습니다. 해일 때문에 또는 인재로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진에 날 염려도 없을 뿐더러 인재는 여태까지 우리가 잘 피해왔고 앞으로 피할 수 있다면, 그럼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는 없지만 원자력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요. 전에는 핵에는 핵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비대칭, 없으면 비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무릎 꿇고 항복하든지 네. 아니면 싸우다가 죽든지, 둘 다 어느 걸 택할까요? 근데 이제는요, 대한민국이 핵에 원자력만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핵을 누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주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심만 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맘만 먹으면 얼마 만에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짧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네,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그 연료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플루토늄 확보라는 게 필요한데요. 2달이면 됩니다.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농축 한 달이면 됩니다. 자, 일단 재료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아주 간단해요. 꽉꽉 눌러주는 기술, 내폭이라고. 그거는 우리 지하철 공사하면서, 그리고 건물, 동대문 운동장 철거하면서 다 썼거든요. 우린 기술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2달이면 되는군요. 2달이면 연료가 확보되고요. 네. 한 달이면은 껍질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일주일이면은 전자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슈퍼 시뮬레이션. 우리 북한처럼 찌질찌질한 그 불발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전자, 우리 IT 기술 최고입니다. 정보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실험하지 말자. 이스라엘이 보여주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그러지 않고도 너희 막을 수 있어. 너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강력한 것 만들 수 있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김정은은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핵폭탄 만들지 않고도 원자력만 갖고도 한 나라가 상대방의 원폭, 제조 또는 그 야욕을 꺾을 수 있다.
그걸 보여주자는 것이죠. 이거는 신재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석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북한의 김정은이 그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맘만 먹으면 뭐 한 서너 달이면 핵폭탄 지네들보다 더 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전 친북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권이 이렇게 원전 기술을 막으려고 하는 거 이게 좀 뒤가 수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굳이 핵무기를 만드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도 상대방을 위협하고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장관이 됐건 국방장관이 됐건 뭐 안보 수석이 됐건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그 작년 9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한 강연으로 조금 오해를 받긴 해.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은 안 만들겠다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 국민께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 그게 10년이 아니고 다른 원자력 전문가들이 막 3개월이면 되고 우리가 만약 시행착오를 해서 6개월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사흘이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못지않게 만들 수 있다. 그걸 하려면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탄소 저항도 있지만 핵무기 저지 차원에서도 억제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대만하고 독일하고는 우리는 다른 것이다. 독일은 벌써 전술 무기가 들어와 있어 우리는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력으로 막자 이거죠. 이런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또는 뭐 무시를 하고 있거나 어찌됐든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많은 애국 국민들께서 이거가 이 문재인 정권의 의도대로 가지 않도록 적극 막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게는 저희 학교 내에서도 이제 이 탈원전은 너무 성급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서명운동이 이제 일반 학생 그리고 일반인들 위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강연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 정부에 전달되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모순점들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핵원자력공학과의 서균열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게 전문가, 이 서 교수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핵 기술자이십니다. 신변의 위험까지 느끼실 정도로 우리가 보호해드려야 될 그런 분인데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우리 서 교수님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탈원전의 이유라는 게 얼마나 모순되고 국민의 생각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여건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 또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무조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 원전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정명의 진정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